단어의 짜임 중 단어와 형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뜻을 가지고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을 뜻합니다. 자, 지금 좀 정의가 긴데요. 보통 단어라는 것은 뜻을 가지고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을 일컫는데 뒤에 이 말이 왜 붙느냐? 조사 때문에 그래요.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죠. 반드시 체언과 붙어서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만 단어로 인정하기 때문에 조사의 특성을 반영해서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 이것을 단어의 개념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이를 반영해서 단어를 분류를 해보자면 나무가 무척 푸르다라는 문장이 있죠. 이때 우리가 조사도 단어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무가 무척 푸르다와 같이 총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두 번째, 형태소입니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뜻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뜻을 가진 그리고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뜻을 가지면서 가장 작은 단위여야 된다는 뜻인데요. 형태소의 특징 첫 번째를 보시면 더 작은 단위로 나누면 뜻을 잃어버릴 정도로 작게 쪼개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사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를 사와 과로 나누면 뜻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사과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이 자체로 하나의 형태소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특징, 하나의 형태소가 단어를 이루기도 하고 여러의 형태소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기도 합니다. 아까 여기 예시에서 사과는 사와 과로 나누면 뜻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지 못하고 사과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형태소가 한 단어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과와 나무가 만나서 사과나무가 되면은 두 형태소가 모여서 한 단어를 이루는 형태가 됩니다. 이처럼 단어는 하나의 형태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형태소가 모여서 만들어지기도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형태소의 종류도 볼 텐데요. 자, 형태소의 종류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나눌 수가 있는데 자립 형태소는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죠. 홀로 쓸 수 있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이때 품사로 따지면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나무, 무척 이런 게 있고요. 의존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가 없어서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형태소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게 조사, 그리고 용언의 어간, 어미, 접사 이런 게 해당합니다. 자, 이때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이제 용언의 어간인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번째 기준은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입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부르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이 문법적인 의미만을 지닌다면은 우리는 형식 형태소 또는 다른 말로 문법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용언의 어간을 주목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의존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이에요. 용언의 어간은 특이하게도 의존 형태소이지만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자립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 이어지고요. 의존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로 이어집니다. 요 용언의 어간만 특이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단어와 형태소를 분석을 해볼 텐데요. 동생이 나에게 사탕을 주었다 라는 문장을 단어로 분석을 먼저 해보면 동생이 나에게 사탕을 주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형태소는 이것을 조금 더 쪼갤 수 있어요. 어디서? 주었다에서 주었다를 보면은 주었다처럼 용언의 어간 그리고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끝냈으면은 이것을 이제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자립 형태소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라고 했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동생 명사니까 자립, 그리고 나 명사니까 자립, 사탕 명사니까 자립. 이렇게 자립 형태소를 찾았고요. 나머지 조사나 아니면은 용언의 어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미들 이런 것들은 의존 형태소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실제 형태소를 찾고 형식 형태소를 찾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 하나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어디? 바로 여기.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자립이 실질이고 의존이 형식이고 이렇게 다 이어지죠. 근데 얘만 다르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뭐죠? 바로 용언의 어간입니다. 용언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인 동시에 실질 형태소인 유일한 형태소이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형태소는 우리가 이제 단어의 짜임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형태소의 특징뿐만 아니라 형태소로 쪼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